네,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늘 들리는 얘기가 코로나 때보다 심하다. 그 뉴스들을 쭉 찾아보면은 사실 1년 전, 2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독감보다 심하다 이거 말고요. 특히나 이제 식당가, 자영업자들 연말이 됐는데도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현재 25년 3분기 말로 했을 때 거의 2천조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GDP 대비 가계 부채를 보면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엄청난 고공행진이 되고 있고요. 근데 가계 부채에 전세가 포함이 되나요? 만약에 전세까지 포함이 안 된 거라면 더 문제겠죠.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더 늘어나게 되는 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1998년 이제 IMF가 요때 그 당시 기업 부채가 문제였는데 기업 부채도 지금 IMF 때 수준으로 GDP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상태고 IMF 대비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금 거의 2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계속 큰 빚을 지고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주택담보대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 받을 경우에 여러분이 뭐 2억이든 3억이든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는데 사실 여러분의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전세를 저리에 저금리 시대에 누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다 이제는 빚이 되고 이자가 붙고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미 중국은 3년째, 내년이면 이제 4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침체. 중국에 사는 제 지인에게 듣기로는 식당의 음식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요.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외식할 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부동산에 두 채, 세 채 올인하고 레버리지 쓰고 그랬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집값이 다시 상승해서 중국에 비하면 급락한 게 아닌데도 지금 지갑을 닫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중국만큼 어쩌면 중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 저는 얼마 전 블로그에 남겨드린 대로 코로나 때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에 국한된 고통이 이제 상가 건물주뿐만 아니고 가계 부채가 많은 그 사람들 주위에도 보면은 여력이 없습니다. 주위에 중고등학교 친구들 보면은 집 가진 친구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이 없는 제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도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부동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1월이나 2월에 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료 여부가 요게 나오는데, 만약에 요게 1, 2월에 5월 달로 끝이라고 하면은, 내년 5월, 그러니까 6월부터 엄청난 다주택자가 중과세가 되는데,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요거를 유예를 종료한다? 그렇게 되면은 2월에서 5월 사이에 엄청나게 매물이 나올 겁니다. 다주택자가 통계상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법인 통계는 잡혀있지도 않은 상태죠. 지금 강남의 집값 상승이 서울까지 이렇게 퍼지게 된 데는 재건축 추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금 여기저기 재건축.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는데 거기에 시세 조작 수준, 담합 수준으로 붕 떠 있는데 재건축하면은 뭐 아파트를 두 채 받는다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도 진짜 노통시대 때 MB가 강북 개발할 때 그때랑 너무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 8년 한 게 2018년에 규제를 하니까 임대사업자를 해야지 중과를 안 당한다. 다주택자 규제. 그러니까 너도 나도 투기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임대사업자를 신청해서 다 피해갔죠. 그죠? 4년 단기도 있었고 8년 장기. 그게 바로 이제 26년에 끝이 납니다. 문제는 이 임대사업자 중에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임대사업자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5채 정도를 갭 투자를 했어요. 스타 강사 따라서 갭 투자를 해서 했는데 8년 임대하고 팔면 양도세도 거의 없고 뭐 이런저런 혜택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대출이 있지만은 버티고 버텼어요. 그래서 26년 8월에 드디어 8년이 돼서
그 이후에 팔면은 이제 양도세가 엄청 줄어든단 말이죠. 팔 수밖에 없어요. 왜? 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하우스 푸어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내년 하반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별도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영끌에서 샀고 그 다음에 영끌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1년도 제외하고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돼 있지 않고, 다주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안 보시나요? 강남구청장이 40채 가지고 있잖아요. 강남구청장. 고위직 절반이 2주택 이상, 강남구청장은 무려 42채 소유. 뉴스도 안 보시나요? 무슨 다주택자가 뭐 없어. 여러분 지인 중에 없으니 제 지인은, 그러니까 제 지인의 지인인데 반포에 세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그때 임대사업자 그거가 20년도인가 21년도에 규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유예 안 된다는 그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가 날라와서 임대사업자 묵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해서 모르는데 그분이 중간에 한 채를 팔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21년도에서 22년 그 사이. 근데 사실은 안 팔아도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예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윤통이 된 다음에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문통 때는 그 말년에 돼서야 그나마 조금 규제를 하니까 다주택 규제해서 잡혔잖아요. 물론 똘똘한 한 채인 그 면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이 다주택으로 인한 이 투기 세력의, 요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타 강사와 추종자들 서울을 휩쓸다. 그러니까 스타 강사가 찍은 지역마다 급등을 해요. 어떻게 해요? 실거래가 허수거래. 계약하고 파기하고 계약하고 파기하고 올려요. 추종자들한테 강의로 어느 지역을 찍어요. 그러면 올라요. 그래서 스타 강사는 이미 투기 세력하고 끈이 닿아 있어요. 걔네들이 이미 100채, 200채, 뭐 1000채 사둔 그 지역을 실거래가로 올리면서 그 추종자들이 따라붙어서 사게 되는 이래서 여러분 의외로 다주택자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주택, 3주택 정도까지 심하게 규제 안 해도, 사실은 10주택 이상만 심하게 규제했어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을까. 지역이 다른 곳에 2주택 정도는 저는 허용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상위 10%가 부동산의 절반인가 그 통계가 있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통계에 나오죠. 상위 20명이 1만 채를 소유하고 있고 50세 초보 보유자도 1775명에 달해. 그죠? 근데 이게 소름 끼치는 거는 법인 통계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진짜 큰 투기 세력들은 또 법인한테 다주택 중과를 또 피해가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지금은 또 좀 어떻게 됐는지 하도 복잡해져도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고위공직자들. 왜 다주택을 규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계약만 하고 파기하고 아무런 수수료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실거래가 허수거래를 왜 지금도 손보지 않는 걸까요? 3천만 원 벌금이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방은 안 할 수도 있겠지. 3년 이하 징역. 강남은 한단 말이야. 강남 투기 세력은 1000억 단위 막 그렇게 작전하는 애들이 3년 징역을 무서워하겠어요. 그것도 3년 이상도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인데, 강남에 그런 정도의 투기를 하는 카르텔들은 다 정치권 이렇게 건설사 다 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들이 꽤 많이 저는 매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2019년 말부터 왕건이들의 매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19, 20, 21, 그 이후에 뭐 의사, 변호사들 막 본인들이 무리해서 집 사고 집사금 50% 오르고 100% 오르고, 그분들은 사실은 후발이고, 그분들은 나중에 부동산이 2배가 올랐어도 저는 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조차도요. 다주택을 규제하지 않고 이런 투기를 완전히 열어둔 상태에서 안 잡히니까는 이제는 그걸 1주택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상식적이 돼보면 알잖아요. 한 사람이 1000채를 가지고 하는 그거를 먼저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 명씩
한 채씩 그런 사람 1000명을 단속해야 돼요. 그 사람들 먼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까지 유예가 됐잖아요. 양도세건 뭐건 뭐 없잖아요. 다주택자 규제. 그래서 제가 제발 10주택 이상이라도 그거는 사회적으로 괜찮잖아요. 제발 10주택 이상이라도 양도세 못 남기게 그렇게 임대사업조도 한 20년 정도 10년 이상 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임대사업자만 등록하고 중간중간에 또 양도세에 대한 큰 과세 없이 그냥 중과세 없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잘 빠져나가고 2020년쯤 투기 세력의 마지막 물량을 잡고도 오르니까는 본인들이 위너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그들도 여기서는 정치인들이요. 지금 막 40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요. 망하는 거지 뭐. 이게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작전들이 옛날에 이제 사우스시라고 남의 회사라고 있었는데 고위공직자들도 다 망하고 뉴턴도 망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나라를 망할 이것들이 결국에는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지금 거래량이 없어져가지고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거래량의 절벽이 오게 될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깨져서 한 10% 정도가 줄었어요. 1000 얼마에서 이제 900 몇만으로 돼가지고 인구는 10% 됐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2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진입이 됐고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인구 구조상. 인구가 10% 그러니까 100만 정도 정확하게는 보면 아는데 한 100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경기도로 빠져나갔는데 서울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남 재개발, 둔촌 재건축을 살리기 위해서 한영기나 그런 일당들이 그러니까는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변 가격이 고공행진해야 돼요. 그죠? 반포에 재건축을 엄청 비싸게 막 30억, 40억에 해도 완파된 이유가 주변 시세가 50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모든 조작과 이것들이 이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주택 규제가 들어가든지 어떻든지 간에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생길 걸로 보고 강남은 조금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서울 자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7년이 사망 선고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름까지는 좀 버티겠죠. 여름까지 버티고 2월에서 그게 유예가 이제 폐지돼서 2월에서 5월 사이에 물량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여름까지 버티고 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27년에 이 서울 부동산까지 사망 선고 그 와중에서 강남은 좀 27년 말까지 좀 늦을 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머리카락 껍질 끝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